오늘은 천손민족의 비밀 두 번째, 우리 민족의 유전학적 5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5대 유전학적 특징은요, 첫 번째 편두입니다. 어릴 적부터 돌베개 등을 이렇게 베개 높게 만들어서 머리를 회전을 시켜서 머리를 길쭉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뇌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쌍각지인데요. 새끼 발톱이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발입니다. 앞머리 반을 밀고 나머지 머리를 뒤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거를 당기머리 또는 댕기머리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삼신반점인데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엉덩이에 푸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치인데요. 어릴 적 요 송곳니 두 대를 뽑아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두인데요. 머리를 인위적으로 돌베개에 넣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머리를 길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 깍을 짜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씌워서 머리를 길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찬기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머리를 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일명 거치형 두골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 못한 외국인들은 이를 모두 외계인 두골이라고도 하지요. 이집트 투탕카멘, 멕시코 마야 등 여기에서 발굴되는 왕족들의 머리가 보면 전부 편두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4 수중 해골의 왕국에 보면은 이 바로 편두가 나오는데 외계인 유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유습을 이해 못한 서양인들이 이러한 지식을 전해준 민족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발견되는 왕관이나 지배계층의 왕관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어린 아이의 두골 정도의 크기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대인이 머리가 작아서 그런 게, 체구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편두 습관을 해서 왕관이 그렇게 작게 형성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쌍각지입니다. 새끼 발톱이요, 두 가닥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일명 며느리 발톱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여성분들이 기형이라고 해서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기형이 아닙니다. 천선민족의 징표 중에 하나이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북경대에 가면은 동북 삼성에서 온 조선족 위주로 쌍각지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한번 자기 발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변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민족의 2대 해부학적 특징에 숨골에 바로 삼각형 뼈가 하나 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숨골 삼각형 뼈 있는 부분까지 머리를 딱 깎아내고 외가닥이나 또는 두 가닥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따았습니다. 이것을 당기머리 또는 댕기머리라고 합니다. 하늘의 찬기를 더 잘 받기 위한 것으로 수련시에는 노출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꽃갈 삼각 모자를 착용을 해서 보호를 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왕족을 보면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숭상소림사 항비용 영화나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변발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댕기머리 또는 당기머리입니다. 네 번째는 삼신반점이라고 합니다. 삼신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엉덩이를 딱 때려서 으앙 하면서 세상으로 나왔다고 하죠.
이거를 우리는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미원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할머니께서 생명을 점지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삼신반점이라고 합니다. 18세나 22세 정도가 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인디언, 에스키모, 마야 등 요런 종족들이 전부 삼신반점이 있어서 우리 민족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해서 삼신반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는데 참 신기하게도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때가 되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왕절개한 아이에도 저 삼신반점이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발치 습관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릴 적에 성공리 2대를 짐승의 형상이라 그래서 다 뽑아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쇠구슬이나 돌구슬을 물려서 어릴 적에 저 뾰족한 부분을 다 갈아버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 중에 짐승의 형상을 닮은 성공리 2대를 싹 뽑아버리거나 갈아서 평평하게 해서 비록 인간이 다른 생명을 취하며 살지만 다른 생명을 취할 때 고통을 적게 하라는 자연치나 평등사상에서 나온 요섭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부도의 역사나 마고의 역사를 추적해 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은 자연 속의 절대자가 아니라 자연 속의 일부, 자연과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연치나 평등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사상에서 나온 습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우리 민족은 무엇을 해도 잘한다고 합니다. 편두, 쌍각지, 병발, 삼신반점, 발치, 정수리, 손골에 삼각형 뼈가 하나 더 있고 눈알에 구멍이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 2개 있는 민족은 창기와 지기를 조화롭게 잘 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섭이, 이러한 습관이,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이 12,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가장 IQ가 높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2006년도에 영국 얼스트 대학의 명예교수인 리차드 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진행의 인종적 차이, 진화론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평균 IQ 106으로 지구상 가장 머리가 좋은 국가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 620여 종의 테스트 결과를 망라한 결과를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IQ 지도를 발표를 했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리차드 린 교수의 이렇게 모습과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온 IQ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균 IQ 106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국가 단위 1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그 다음에는 미국 이런 순서로 IQ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색깔을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것이 평균 IQ 106, 이렇게 그 노란 것으로 된 것이 평균 IQ 105,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을 띠는 게 평균 IQ 1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순위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국가 기준 1위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106으로 세계 기준으로 보면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요런 순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일본은 3위, 독일은 6위, 미국은 공동 21위, 평균 IQ 97, 이스라엘은 공동 45위, 94. 리차드 린 교수가 이 자료를 발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다른 또 테스트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린 교수가 발표한 이 자료는 바로 우리가 해부학적 2대 특징과 유전적 5대 특징을 가진 민족이 가지는 우수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IQ가 높은지 그 이유를 추적해보니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항상 계절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IQ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령 적도 부근에서 사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를 잡아먹고 야자수 나무에서 야자수를 따먹고 이런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뇌를 많이 활용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계절의 뚜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IQ가 뛰어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또 두 번째는 젓가락 사용 문화가 발달된 지역은 손재주가 뛰어나서 어떤 일을 해도 잘하는 기본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사례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2006년도 2월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줄기세포 인터뷰 중에 미국의 시어턴 교수의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자 문화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스틸 찹스틱, 즉 쇠젓가락으로 먹는데 다른 나라는 쇠젓가락을 쓰는 게 없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다. 뉴욕타임즈가 이의 신빙성 여부를 존스 호킨스 대에 의뢰한 결과 손가락 끝에 센서를 대고 측정하니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60배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인들이 미래 예언을 한 것 중에서도 젓가락 문화가 나오는데요. 엘빈 토플러, 젓가락 사용을 잘하는 민족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배할 것이다. 인터넷의 천국, 반도체의 천국,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젓가락 문화이다. 바이올리스트 예후디 메뉴인, 찔러서 먹는 공격적인 포크에 비해 다치지 않게 짚는 정적이고 평화적인 젓가락 문화의 발견은 나의 음악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젓가락 문화에 대한 칭송이죠. 어릴 적부터 반드시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한 30여 개의 관절과 60여 개의 근육을 움직여 대뇌에 자극을 주며 이 밖에도 근육 조절 능력, 작은 물체를 짚는 협응력, 집중력 등 중요한 두뇌 능력이 일상적인 젓가락 동작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젓가락 문화를 단련하는 그러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를 신기라고 합니다. 포크 사용하는 사람들은 젓가락을 서양인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콩을 젓가락으로 짚는다. 이거는 외국인들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산 산호초등학교 젓가락 검은콩 짚기 대회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자율학습을 하는데 이제 오른손이 아니라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왼손으로 콩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교사들이 이렇게 자식들 지능 강화에 지혜를 발휘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천손민족의 유전적인 5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5가지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은 무엇을 해도 다 잘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모든 일에 잘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